안녕하세요, 여러분. Smet. 자,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 자, 모듈 A의 자, 파트 1. 비즈니스 에티켓.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비즈니스 응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예, 비즈니스 응대 마무리하는 시간이십니다. 자, 내용. 자, 파트 1 마무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실게요. 칠판 보시겠습니다. 자, 8번.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죠. 방문객 응대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응대 매너. 자, 왜 중요한지 한번 중요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즈니스에서요. 고객이 기업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처음 만나는 직원, 그 직원의 안내와 접대에 따라서 호감과 비호감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첫 번째 그 기업의 직원을 만났을 때 직원의 서비스 태도, 어떤 서비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미지, 그죠? 또 호감과 비호감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업 방문객에 대한 정중함과 품격 있는 매너는요, 회사에 대한 호의와 직결되고요. 그리고 차후 전체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중함과 편안함, 자, 이런 것들을 더한 매너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방문객의 옷차림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방문객을 만족시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오히려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대를 하는 융통성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방문객 응대의 중요성 4가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방문 고객 응대의 기본이에요. 방문 고객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 첫 번째, 자,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바르게 하여 가슴을 펴고, 자,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한다. 두 번째, 표정입니다. 환대하는 표정과 밝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연출한다. 자, 세 번째, 시선은요, 부드러운 시선으로 고객과 눈을 맞추고요. 시선을 다른 데로 두고 오래 두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겠죠. 자, 네 번째, 복장이에요. 깔끔하고 준비된 복장으로 자신감을 표현하고요. 방문 고객에게 어때요? 불쾌감을 주는 청결하지 못한 복장은 삼간다. 자, 대화. 명확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응대하며 자, 호칭이나 경어를 알맞게 사용해서 어때요? 네, 존중받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응대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자세들, 자, 방문 고객 응대의 기본 자세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고객 응대 방법들 보실 거예요. 자, 교재 통해서 자, 고객 응대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실게요. 자, 교재 피시면요. 자, 8번 방문객 응대 매너 요 챕터에 자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8번 방문객 응대 매너에서 네, 다음 옆 페이지입니다. 자, 옆 페이지 하단에 자 쇠가루 3번 고객 응대 방법이 있어요. 고객 응대 방법. 자, 맞이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고객을 맞이한다는 거죠. 자, 고객을 맞이할 때는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쵸, 즉시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한다. 자, 바른 자세로 서서 능동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전한다. 예. 자, 그 밑에 볼게요. 확인은요, 그렇죠. 방문자의 성함과 용건을, 그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우, 외모나 복장 등으로 내방객 차별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안내합니다. 자, 약속된 고객의 응대는요, 인사를 나눈 뒤, 약속 상황에 따라서 이 안내를 하고요. 약속 없이 방문한 고객일 경우에는요, 방문 요건을 파악한 후 조치를 빨리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기예요. 자,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상황상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에는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자리를 내어 기다릴 수 있도록 돕죠. 자, 그리고 또한 음료나 안내 책자,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 그리고 부재 시 고객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에 현재 응대하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 전하고요. 그리고 자,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빨리 조회한 후 고객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짐이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재빠르게 짐을 또 거두어 드리고요. 자, 휠체어를 타거나
예,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고객이 내 방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앞서 나가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다 해서 이렇게 고객 응대 방법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 보실 거예요. 자, 그 아래. 자, 쇠가루 4번입니다. 고객 안내와 응접 방법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문객의 외투나 짐은 받아서요.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돕고요. 가방은 좌석의 옆에 두거나 혹은 발 아래. 하지만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은 실례이다. 자, 두 번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응접실로 안내를 하고 자리를 권하죠. 그리고 응접실 안내 시에는요. 응접실 안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확인 차원에서 노크를 한 후 열도록 한다. 라는 등의 예, 응접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어때요? 예, 복습하시면서 읽어주셔야겠죠. 자, 그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쇠가루 5번 이번에는요. 면담 중에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대한 경청하는 자세로 면담에 임한다. 예, 고객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죠? 예, 최대한 경청하는 그런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자세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메모를 하면서요, 중간중간 고객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자, 공감의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상호 신뢰감을 또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쇠가루 6번입니다. 차 접대 매너예요. 자, 방문 고객과 업무적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차를 마시는 것, 차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때요? 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긴장감을 예, 풀어주고요. 대화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 응대 전에 준비사항도 체크하셔야겠고요. 그렇죠. 차 응대 매너까지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저랑 같이 차 응대 매너들 몇 가지 볼게요. 자, 차는 어때요? 가급적 빨리 내어오는 것이 좋다. 빨리 내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어때요? 차는 계절, 날씨, 방문, 그리고 고객의 기호에 맞추어 내도록 한다 등의 예, 차 응대 매너들 쭉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뒷장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쇠가루 7번 전송 매너예요. 그렇죠? 예, 가시는 길, 배웅하는 거죠. 자, 1번, 배웅은요, 비즈니스에, 어때요? 비즈니스에서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포인트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 고객을 응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중한 태도로요. 앞에 서서 입구까지 따라가 퇴장을 안내하며 밝은 표정과 올바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한다. 자, 전송 매너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 다음 달라. 자, 8번, 쇠가루 8번입니다. 응대 마무리예요. 첫 번째, 방문객이 다녀간 기록은요, 향후 업무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부에 작성해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부 나와 있죠? 예, 우리 교재 아래 하단에 기록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재방문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방문객의 신상을 기록하는 내방객 카드를 작성해 두고 다음 방문에는 미리 방문객에 맞는 응대 또한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방문객 카드 있어요. 그렇죠? 이 카드에 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쭉 복습하시면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요. 교재 보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9번 조문 매너예요. 조문 매너. 예, 조문 매너. 자, 첫 번째 조문할 때 마음가짐. 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다. 이 바로 조문의 자세죠.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쇠가루 2번 문상 한번 가볼게요. 자, 남편이 죽으면 부인에게, 부인이 죽으면 남편에게, 부모가 죽으면 자식에게 어때요? 조의를 표하는 거죠. 자, 어때요? 애도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조문 매너 하고 있습니다. 자, 쇠가루 3번 연결식이고요. 이런 연결식에서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조문객 장례식의 복장이 나와요. 복장. 예.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 각각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복장들 예, 유의해서 갖춰줘야겠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자, 조문 순서가 있습니다. 자, 입장부터 조객록 서명, 상주와의 만남, 분향, 헌화, 묵념 재배, 상주에게 조문,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부의금, 조문 후까지 어떤 일련의 조문 순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재에 그 조문 순서가 번호대로 잘 나와 있어요. 이동 순서들이.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서, 접목해 보시면서 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쇠가루 6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렇죠. 예, 절하는 방법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달라요. 자, 평상시에는 어때요? 자,
자, 손을 할 때, 공수할 때 남자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흉사시 이렇게 조문일 할 경우에는 어때요? 바뀌죠. 자, 어때요? 남자가 오른쪽 손이 위로 가고요. 여성일 때는 왼쪽 손이 위로 가죠. 손의 모양들까지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절하는 방법들까지 우리 교재에요. 그림으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쇠가루 7번이네요. 자, 조문 시간과 유의사항입니다. 자, 시간에 그리고 유의사항들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복습할 때 꼭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3번 전화응대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응대 매너. 자, 전화응대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전화는요. 고객이 보이지 않고 소통하는 기업의 첫 번째 창구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전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제일 처음 고객과 소통하는 제1의 관문이 바로 뭐다? 전화다. 그렇죠? 자, 전화를 받는 사람은요, 모두가 회사의 대표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담아 성심성의껏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전화는요, 얼굴을 보지 않고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지 목소리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상대의 상태에 기분을 상대방의 어떤 상태에 관련된 기분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죠. 자, 4번. 전화는요, 음성에만 의존하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자, 청각적인 부분에 민감하며 잘 못 듣게 된다면 그렇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전화응대의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가볼게요. 전화를 받는 목소리, 태도, 화법 등은요. 개인의 인격과 품성을 나타내요. 타인에게 평가받는 기준으로도 작용하지만 더 나아가 어때요? 그 사람이 속한 조직, 그죠? 조직의 신뢰성 또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 자, 공적인 전화는요, 회사를 대표하는 응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 그리고 기분을 잘 조절하고요, 짧은 시간에 용건을 요령 있게 통화하는 습관을 길러, 자, 통화를 원하는 다른 고객이, 그쵸, 기다리는, 또 그로 인해서 기다림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전화 한 대는요, 하나의 점포 몫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영업의 매장을 생각하고 응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화 응대의 중요성 이렇게 자, 7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전화응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전화응대 특성. 자, 1대1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자, 전화를 1대1로 하죠. 때문에 자, 1대1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고객 개개인의 개별 서비스 응대가 가능하다. 그쵸? 맞춤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두 번째,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는 효율적인 응대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 응대의 특성. 첫 번째, 1대1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즉시성과 융통성이에요. 자, 수화기를 드는 순간 즉시 바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고객의 반응에 따라 즉시 대처도 가능하죠. 네. 자, 세 번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객이기 때문에 언제나 즉시 응대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 전화를 통화하는 사이에 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에 어느 정도 그렇죠. 융통성을 갖고 그렇죠. 융통성 있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 응대의 특성, 두 번째 즉시성과 융통성에 관해서 내용 살펴보셨고요. 자, 세 번째 경제성입니다. 자, 방문이나 대면에서 응대는요, 시간,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전화 응대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저렴하죠. 네, 또한, 자, 고객이 전화를 건 상태라면 고객 쪽에서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고, 다 소요된 시간만큼의 또, 어때요? 서비스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통화가 계속 길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때요? 다시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의 비용 발생을 줄여주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전화응대 특성, 예기치 않은 문제의 발생. 자, 어때요? 자, 1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응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작은 실수에도 고객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상태나 수신, 발신 상태의 문제가 또한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또한 발생될 수 있는 것 또한 어때요? 전화응대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이렇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박스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전화응대의 특성. 자, 기업의 첫 이미지다. 그렇죠? 고객과 처음 만나는 첫 관문이다. 두 번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객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청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음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죠. 비용이 발생하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 일방적인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화응대의 특성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응대의 3요소, 자, 3가지 요소들 한번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되세요. 한 장 넘기시면, 자, 왼쪽 페이지의 상단에 3번, 전화응대의 3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응대의 3요소 보시고요. 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소 신속, 두 번째 정확, 그리고 세 번째 친절과 정중, 이렇게 전화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3요소 있습니다. 자, 신속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도록 한다. 울리자마자 받는 것도 전화를 건 상대가 오히려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 신속하게 전화를 받고요. 3분 이내에 간결하게 통화를 하여 전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한다. 자, 또한 불필요한 말을 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전화 응대하는 데 있어서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고요. 3분 이내에 어때요? 간결하게 통화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자, 수화기는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고 3초 후에 내려놓는다. 그래서 333 법칙입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귀 기울여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정확 볼게요. 정확의 요소에 대한 내용들. 자,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기에 특히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한 표현을 쓴다. 자, 그 마지막 요소예요. 친절과 정중. 자, 고객이요, 자신의 대화에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절히 응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전화응대 3요소 내용 봤고요. 세부적으로 미처 읽지 못한 부분들은 복습하시면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전화응대의 바른 자세들입니다. 전화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바른 자세들. 자, 보겠습니다. 1번, 신호가 3번 울리기 전에 바로 받아서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응대한다. 두 번째, 회사명, 부서명, 자신의 이름 먼저 밝히고 인사하죠. 세 번째, 송화구에서 2분요, 4-5cm 정도 거리를 두고요, 너무 바짝 대지 말라는 소리죠. 자, 1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음성으로 대화한다.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데 어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때요?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라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용건은요, 간결하게 하고요. 항상 필기 도구로 메모를 습관화한다는 거죠. 자, 5번, 중요 단어는 복창하고요. 정확하게 응대하도록 정성을 다한다. 자, 6번째, 통화 중 부득이 다른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요, 어때요? 수화기를 잘 막고 하는 거죠. 자, 너무 이른 시간, 그죠? 이른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오후 퇴근 시간은 되도록 피해 전화한다. 그리고요, 지나치게 큰 소리를 통하여서요, 주변 업무에 방해를 주거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겠죠. 자, 메시지 전달받을 경우에는요, 메모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6화 원칙에 맞춰 작성 끝난 후에는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복창해서 빠짐없이 내용이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부드러운 음성, 정중한 자세로 응대해야 되겠죠. 자, 가능한 표준어를 사용하고요. 자, 전문 용어, 유행어 등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도록 한다. 자, 마지막,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요. 자, 죄송합니다만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 해서 자, 전화응대의 바른 자세들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전화응대 하는 데 있어서 발신 시 매너, 수신 시 매너 이 부분들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실게요.
자, 우리 앞서 했던 내용들 바로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발신 시 전화를 걸 때요. 매너입니다. 자, 전화 걸기 전 준비사항. 자, 볼게요. 통화할 상대의 정확한 전화번호, 이름, 소속 등을 확인하고요. 대화 내용의 중요 제목, 그죠? 용건, 이야기 순서, 필요 자료들을 준비한다. 자, 이렇게 전화 걸기 전에 준비 사항들이고요. 전화를 거는 매너 한번 볼게요. 자, 왼손으로 전화를 걸고요. 들고요. 오른손으로 메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발신음을 확인하고 다이얼을 누르죠. 그리고 전화 거는 신호가 들리고 전화를 받으면 인사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죠. 자, 나머지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복습하시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자, 6번. 자, 보셨죠? 자, 수신. 전화를 받을 때예요. 그때의 매너입니다. 전화 받기 전 준비 사항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전화 응대 요령, 회사의 서비스 흐름, 각 업무의 담당자, 그리고 최신 정보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전화 받는 매너가 있어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고요. 자, 왼손은 전화기, 오른손은 메모할 자세를 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맨 아래에 보시면요. 올바르지 않은 전화 응대 태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진으로 잘 나와 있는데, 자, 어때요? 이쁜 모습들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올바르지 못한 전화 응대 태도임을 사진을 통해서 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7번 보시면 예, 자, 이동전화 사용 매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어때요? 이동전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매너 역시 예, 교육이 돼야겠죠. 자, 읽어볼게요. 1번. 자,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선전화 못지않게 이동전화의 사용이 빈번한데 개인의 편리성에 맞추기보다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무례하지 않은지 등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전화를 거는 경우는요. 자신을 밝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그렇죠. 확인한 후 통화를 시도해야겠죠. 세 번째, 자, 대화 도중 핸드폰이 울린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전화를 건 사람에게 자, 미팅이 끝나면 전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남긴 후 바로 끊도록 한다. 자, 회의 시간이나 인터뷰, 강의 중에는요. 이동전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예의죠. 자, 네 번째, 승강기 내나 도서관, 박물관 등의 어떤 공공장소에서는 이동전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야겠죠. 자, 마지막, 지나치게 큰 벨소리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벨소리는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자, 이동전화 사용 매너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이번에는요. 글로벌 매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왜 글로벌 매너인가? 매너 앞에 왜 글로벌? 그죠? 어떤 세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왜 글로벌 매너인가라는 예, 내용을 가지고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세계경제는요. 국경 없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세계화와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다국적 문화와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글로벌 매너야말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국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매너는요, 국가를 대신한 민간 외교일 수도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문화와 사회를 알지 못하고서는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글로벌 매너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이 매너의 출발이다. 자, 5번. 다양한 방식을 잘 알고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연함을 발휘한다면 좋은 매너를 가진 글로벌 인재가 또한 될 수 있다. 자, 세련된 매너는요. 자기 보호 및 안전이며 각자 저마다 개성을 다른 인간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더욱 세밀하고 세련된 어때요? 글로벌 매너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필요의 당위성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매너의 내용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몇 가지 나라들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그 나라에서의 매너 이런 것들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별표 2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
자, 잘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첫 번째 미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 부분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자, 미국은요, 실용주의적이며 평등의식이 매우 강하고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약속의 이행과 프라이버시의 존중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자, 미소가 최고의 인사이며 보통 초면에는 어때요? 악수로 인사를 한다. 자, 친한 관계에서는요, 서로 아냐 상대의 등을 한두 차례 토닥이고요. 자, 멀리서 아는 사람을 만난 경우는 손을 흔들어 인사를 표하기도 한다. 자, 비즈니스의 진행 방식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편이고요. 첫 만남에서 협상이나 결론을 내어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테이블 매너 한번 가볼게요. 자, 식당에 가기 전에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복장을 갖춰야 된다. 식당 입구에서 반드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자리로 이동을 하고요. 자, 조식 모임도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미팅이 점심 식사를 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계속 미국 가볼게요. 자, 미국의 제스처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요, 50에서 60cm 정도, 그렇죠.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자, 그 이상 다가가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 같은 성끼리는 손을 잡지 않도록 하고요. 자, 동의를 표시하는 동작은, 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오케이 사인. 있죠? 요 사인과, 자,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썸업. 그죠? 사인이 있다. 자, 미국의 초대 및 선물 매너 한번 볼게요. 자, 비즈니스 상황에서 $50 이상의 선물은요, 뇌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자, 그리고 가정에 초대받는 경우는요,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데, 와인이나 화분, 꽃다발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넓은 영토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그리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렇죠. 중화 사상으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해요. 또한, 자, 집단 의식이 강하고요. 상호 조화로움에 의미를 두며 의리를 중요시하고 또한 상호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비즈니스상에서 단번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요. 비즈니스 패턴을 이해하며 진행하도록 하며 상황에 따른 융통성 또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즈니스상의 관계이지만요. 개인적인 우정 신뢰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 모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자, 중국에서의 테이블 매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행사의 호스트가 착석 후 앉도록 한다. 두 번째, 행사의 호스트가 건배를 청하기 전에 먼저 건배 제의를 하지 않는다. 자, 중국의 초대 및 선물 매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선물은 되도록 실용적인 것을 선호한다. 두 번째, 선물은 여러 번 사양을 해도 또 여러 번 권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라고 해서 중국의 초대 및 선물 매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일본 한번 가볼게요. 일본. 자, 일본의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 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역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비즈니스 대상이다. 자,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은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고 섬세한 매너와 겸손한 자세로 비즈니스를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특히 어때요? 약속 시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마지막. 대화 시에는요, 경어를 꼭 사용하도록 하고요. 상대에 따라 존경어와 겸양어를 실수하지 않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본의 테이블 매너 한번 볼게요. 자, 접대를 하게 될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고요. 그리고 서열별 좌석 배치까지 신경을 써서 참석자 한 사람에 대한 배려, 그렇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된다. 마지막, 주문은요, 가능한 한 사람에게 맡기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제스처 한번 볼게요. 자, 공손한 태도를 항상 취하며 처음 만나서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편히 앉도록 권유하면 남성은 양반 자세로 여성은 다리를 한쪽을 놓고 앉아도 된다. 자, 코를 푸는 행위는요, 되도록 자제하고요. 손수건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제스처에 대해서 봤고요. 마지막 일본의 초대 및 그죠? 예, 선물 매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어때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의 가정에 초대받는 일은 쉽지 않지만 초대를 받는다면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그리고 가정에 초대받는 경우는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부담을 주는 고가나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선물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미국과 중국, 일본. 그래서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가질 수 없어요. 따라서 자,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가져왔고요. 복습하시면서 나머지 내용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3번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즈니스 매너란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많은 기업들이요. 다양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과의 거래에서도 올바른 비즈니스 매너가 요구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와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해외 기업들과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올바른 비즈니스 매너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실게요. 비즈니스 매너. 자, 파트 찾으셔서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앞에 넘기시면요. 예. 자, 3번 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라는 예, 그런 학습장이 나옵니다. 자, 몇 장 넘기시면요. 3번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라고 돼서요. 지금 비즈니스 매너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 자, 인사법, 소개법, 명함사용법, 호칭법, 복장과 몸가짐 이렇게 쭉 다른 또 그 필요한 매너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 찾으셨죠? 예,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비즈니스 매너, 이렇게 매너가 요구되는데, 인사법. 자, 상대방에 대한 반가움과 존경의 표현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 행위이다. 자, 소개법은 어떤 거예요? 직접 소개할 경우에는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말을 건넨다. 명함 사용법. 명함은 악수를 나눈 뒤에 전달한다. 호칭법. 외국인과의 호칭에 있어서는 발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고 외우기 쉬운 호칭으로 조금 변경하여 소개한다. 자, 마지막에 복장과 몸가짐은요. 자, TPO. 시간, 장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는 복장 에티켓이 매우 중요함을 예, 나타내는 그런 도표였습니다. 자, 이 도표 내용들 예, 정리된 내용이니까요. 복습하시면서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칠판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생활 에티켓 가실 겁니다. 생활 속에서의 에티켓. 자, 공공장소 먼저 볼게요. 자, 공공장소에서는요. 질서를 지키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 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공공장소에서는요, 어때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언쟁은 하지 않도록 한다. 자, 두 번째, 타인의 공간에 대한 배려예요. 타인의 공간에 대한 배려. 자, 개인의 공간은요,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유지되도록, 그죠? 바라는 최소한의 나만의 공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서양인들은요, 개인의 공간과 거리에 대해 민감한 편이라 공간에 침해를 한 경우에는요, 항상 사과를 하고, 예, 양해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에드워드 홀의 사회적 공간이에요. 예, 공간이라는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때요? 45cm 이내는요, 친밀한 거리예요. 자, 이건 어때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예, 접근이 허용되는 거리입니다. 자, 두 번째 45에서 120cm. 자, 개인적 거리예요. 자, 대화 가능하고요. 상대방의 섬세한 부분까지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구역 내에서의 예,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접촉을 유지합니다. 자, 120에서 360cm. 사회적 거리네요. 자, 다양한 교제를 위한 환경이나 여러 명이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의 범위다. 마지막 360cm 이상, 그쵸? 꽤 멀죠. 공적인 거리입니다. 극장, 강의실, 그리고 어때요? 형식적이고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리. 이렇게 자, 거리 어때요? 예. 공간은 이렇게 나눴고요. 예, 어떤 그 거리의 어떤 거리 단위를 통해서 예, 사회적 공간을 이렇게 쭉 나눠봤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 심리적 거리까지 내용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기사도 정신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을 존중하고 우선으로 하는 에티켓이 일반화되어 있다. 여성이 차에 오르거나 내릴 때, 문을 닫거나 열 때 뒷사람을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도록 한다. 자, 네 번째 팁 문화예요. 티핑. 자, 팁은요. 18세기 영국 어느 술집 벽에 자, 신속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위해 지불을 충분하게 라고 붙어있던 문구가 후에 to ensure promptness로 바뀌면서 약자인 TIP, 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자, 신속한 서비스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바로 담은 게 바로 팁이라는 팁 문화죠.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예약 문화입니다. 예약 문화. 자, 비즈니스와 관계된 상황에서 일정의 차질이 생기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매우 중요하다. 서양에서는요, 타인의 시간을 매우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미리 미리 계획해서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예약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 에티켓, 그리고 그 다음에 파티의 종류와 매너들. 자, 요 부분들은요, 자,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실게요. 자, 교재, 보시면요. 자, 초대 에티켓. 자, 한 장 넘기시면 세가로 3번에 초대 에티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에 초대받은 경우, 초대를 할 경우, 초대받은 경우의 복장, 초대 모임에서 돌아온 후 어떤 상황에 따른 초대 에티켓들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정에 초대를 받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서양에서는요, 호텔이나 식당에 초대받은 것보다 가정에 초대받는 것을 훨씬 더 가장 큰 대접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초대할 경우 한번 볼게요. 초대할 경우에는요, 적어도 열흘에서 2주일 전에 초대장을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서 초대를 한다. 자, 세 번째, 초대받은 경우의 복장. 자, 가정에서 초대받은 경우는요, 엄격한 정장을 요구하지 않지만 호텔 또는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에는요, 초대 성격에 따라 옷차림을 하는 것이 예의다. 자, 초대 모임에서 돌아온 후에는요, 어때요? 빠른 시일 안에 자, 땡큐 카드, 감사 카드를 보낸다. 초대 에티켓 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파티의 종류와 매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 종류 한번 가볼게요. 디너 파티. 자, 풀코스에 만찬을 하는 파티로 가장 정중한 형식이다. 복장은 정장이고요. 초대장에 의한 드레스 코드를 원칙으로 한다. 자, 두 번째 리셉션이에요. 리셉션은요, 원래 지위가 높은 정부의 공직자나 외교관이 공식적으로 베푸는 칵테일 파티에 한해서 쓰던 용어이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외에도 칵테일 파티, 가든 파티, 뷔페 파티, 포트럭 디너, 티파티, 샤워 파티 등이 있습니다. 각각 파티에 대한 내용들 쭉 보시면서요. 거기에 필요한 매너들 복습하시면서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은 또 같은지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서 이 내용 공부해 보시면 즐겁게 학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이네요. 자, 네 번째 글로벌 식사 매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양 식사 매너. 자,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요, 식사 예법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매너의 기본 정신은요, 형식이 아니라 그렇죠, 즐겁게 식사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레스토랑 이용 매너입니다. 자, 비즈니스상의 식사는요, 반드시 그렇죠,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은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요, 자, 식사의 상황에 적합한 자리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약을 해야 된다는 이유죠. 자, 예약 시 예약자 이름, 연락처, 일시, 인원과 어떤 식사의 목적 등을 알려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예약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취소나 변경 또는 예약 시간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서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사전에 취소 없이, 그쵸, 예약부터 노쇼를 내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스토랑 이용 매너, 그죠, 이런 것도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우리 이번에는 주빈의 자리, 자,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 페이지, 지금 보셨던 그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주빈의 자리가 있어요. 중요한 손님이죠. 예, 자,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비즈니스 상에서의 주빈의 자리. 자, 거기 1번부터 그죠, 번호 나와 있죠. 12번까지 있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한 손님이세요. 예, 그 자리세요. 상석이라고 하죠. 예, 1번. 자, 어딘지 한번 보시고요. 연애일 경우에 1번
상석의 자리가 어딘지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빈의 자리. 비즈니스의 경우에서는 어때요? 긴 테이블이건 사각 테이블이건 상석은 어때요? 출구 쪽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애일 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이야기에 참석하기 어려운 말석에는 윗사람을 앉히지 않는다. 또한 내빈 등의 경우 순서를 또 미리 정해둔다. 라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주빈의 자리에 대한 매너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7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음식 주문 및 식사 시 매너입니다. 자, 식사 초대에서는요,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나 또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손님을 중심으로 식사가 이루어지며 초청인은 손님들이 편안한 분위기에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메뉴 정할 때 손님들이 먼저 정하도록 한 뒤 자신은 나중에 정하고요. 와인이나 주류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레스토랑이 좋은 품질의 와인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하우스 와인 등을 정하는 것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한번 가실게요.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가로 4번 메뉴의 2에 나와 있습니다. 메뉴의 2에 찾으셨나요? 자, 세가로 4번 메뉴의 2에. 자, 첫 번째 정찬 메뉴. 그죠? 예. 정찬 메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메인 요리 스테이크 굽기 정도. 그렇죠? 레이어부터 베리 웰던까지 쭉 어떤 그 굽기에 따른 다른 설명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복습하시면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자, 맨 아래네요. 3번 요리법에 따른 메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뭐 스테이크 부위 같은 거, 그리고 팁으로 나와 있는 팅커볼 사용 용도 같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식음료의 2에 한번 가볼게요. 자,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바로 아래 하단에 쇠가루 5번 식음료 2에 있습니다. 자, 식음료의 개념 비알코올성 음료와 알코올성 음료로 나누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알코올성 음료는요, 이렇게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로 나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3번 용도에 따른 알코올성 음료 분류가 있어요.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쇠가루 6번의 테이블 매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매너. 자, 첫 번째 기본 매너가 있어요. 자, 교재 보시고 계시면 돼요. 자, 냅킨 사용법,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이 있어요. 자, 냅킨 사용법은 어때요? 착석에 있다가 주빈이 펴면 함께 펴서 무릎 위에 두 겹으로 접어 놓는다. 그리고 중앙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자리 먼저 사용한다라는 냅킨 사용법의 매너들 있고요. 그 아래 포크 나이프 한번 볼게요. 자, 중앙의 접시를 중심으로 포크는 왼쪽, 나이프는 오른쪽에 놓이게 되고요. 메뉴에 따라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차례대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양식 풀코스 테이블 세팅된 그림 있어요. 예,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번호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자, 상황에 따른 풀코스 테이블 세팅이 있어요. 약식일 때, 그죠? 줄여서 식단을 차린 거고요. 정식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 잘 나와 있고요. 또 각각에 맞는 그런 그 용어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복습하실 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국가별 테이블 매너 이렇게 있죠. 예, 요거 보시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 됩니다. 국가별 테이블 매너 볼게요. 1번 첫 번째 일본식 테이블 매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젓가락은요, 식사 중이든 끝난 후든 항상 젓가락 받침에 올려놓는다. 그리고요, 접시 끝에 젓가락을 걸쳐놓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일본 요리를 먹을 때는 숟가락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교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재를 통해서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중국식 테이블 매너 한번 가볼게요. 자, 어때요? 룸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안쪽이 상석이고요. 문 쪽이 말석이다. 요리 접시가 놓여있는 회전 테이블은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기본이고요. 상석에 앉은 사람이 요리를 먼저 덜고 회전 테이블 위에 놓인 요리가 내 앞에 오면 개인 접시에 적당량을 덜어낸다라고 해서 테이블 매너, 이렇게 중국식 테이블 매너 살펴봤습니다. 자, 한식 테이블 매너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렇죠? 한식이기 때문에 테이블 매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숟가락, 젓가락 한 번에 하나씩 들고요. 젓가락 사용할 때는요, 숟가락은 상위에 놓고
숟가락, 젓가락을 그릇에 걸치거나 얹혀놓지 않는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까지 예, 한식 테이블 매너 살펴보셨습니다. 자, 식사 시 주의사항들 있죠? 예, 요거 팁인데요. 예,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여럿이 함께 먹는 요리는요, 개인 접시에 적당히 덜어서 먹는다. 자, 두 번째, 생선뼈나 가시, 돌이나 이물질 등은요, 옆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조용히 종이 냅킨 등에 싸둔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가 나오면요, 얼굴을 옆으로 하고 손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자, 나머지 나와 있는 팁, 그죠? 중요 사항들, 식사 시 주의 사항들 예, 읽어보시고요. 복습하시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기타 매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매너. 첫 번째, 파티 매너. 그렇죠? 예, 어때야 돼요? 대화는 즐겁게. 그리고 음식은 어때요? 서서 먹고요. 세 번째, 건배는 확실히 참가를 하고요. 자, 네 번째, 행동은 신중하게. 예, 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것까지 해서 파티의 매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먹고 마실 때의 매너 보시면서 이 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요, 예, 넘기시면 6번의 기타 매너에서의 자, 아래쪽 하단에, 자, 6번 기타 매너, 예, 하단에요. 자, 쇠가루 2번, 먹고 마실 때의 매너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먹을 때의 기타 매너. 그렇죠? 자, 테이블을 잔에 내려놓을 때, 요리를 먹을 때 들고 있던 잔은 가까운 사이드 테이블에 놓는다. 그리고 접시나 잔을 잡는 법. 한 손으로 잡는 것이 스마트하지만 어색하다면 양손으로 잡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 자, 알코올성 음료 매너예요. 예, 맥주일 때 따르는 법, 받는 법. 청주, 그리고 와인. 그리고 와인은 어때요? 마시는 법까지 있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와인의 경우에는 테스팅하는 방법, 그리고 글라스 잡는 법, 거절법 이렇게 있고요. 칵테일 마시는 법까지 해서 예, 먹고 마실 때의 매너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어때요?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암기하기보다는 좀 더 이해하고 그 내용, 그 매너를 내가 몸으로 좀 익혀보는 어떤 그런 기회로 한번 삼으면서 이 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